착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일이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선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배신뿐인 경험.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늘 먼저 양보했는데 결국 남는 건 공허함과 분노뿐인 순간들. 우리는 선함이라는 미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이면을, 그 믿음이 숨기고 있는 가장 잔혹한 진실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당신의 그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껏 겪어온 좌절과 고통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수록 왜 더 큰 비극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어떻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지.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가 되도록 교육받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사회는 입을 모아 말했죠. 양보해라, 배려해라, 남을 도와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강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를 할 줄 모르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극의 서막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종종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기에 당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감정을 소모하며 심지어는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수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가면은 당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당신을 가둡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 거야. 내가 싫다고 말하면 이 관계가 깨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당신을 짓누릅니다. 당신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합니다. 내가 원래는 착한 애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니?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멈추는 것을 죄악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착한 사람의 역할극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의 영혼은 텅 비어가고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착한 사람의 형상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살지 않고 타인의 기대와 시선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는 당신의 모든 선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깊은 절망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선함의 탑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래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깊은 비극은 바로 도덕적 오만이라는 교묘한 함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행동함으로써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인간이야.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라는 생각은 은밀하게 우리의 자기만족을 채우는 행위가 됩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언젠가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거야라는 기대가 자리 잡습니다. 마치 하늘의 저울이 나의 선행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때가 되면 나에게 행복과 성공을 안겨줄 것이라 믿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냉혹합니다. 당신이 베푼 선의는 돌아오지 않고 당신이 기대했던 보상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 처절한 실망감은 이내 분노와 좌절로 변질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나쁜 일만 생길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이 낳는 두 번째 비극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거래로서의 선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잔인한 배신이 됩니다. 당신은 선행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지만 결국 그 선행이 당신을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은 선의의 원천을 깊이 탐구하며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선한 행동은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합니다. 이는 진정한 이타심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과 불안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행위일 뿐입니다. 당신이 베푼 선의가 진심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투자였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순수한 기쁨이 아닌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감정 소모가 됩니다. 이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을 위해 착하게 살았지만 그 착함이 결국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착한 사람이라는 성은 결국 당신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극을 넘어 우리는 진정한 선함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구원할 마지막 열쇠입니다. 첫째, 당신의 선함을 타인의 기대치에서 완전히 분리하십시오. 당신이 착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대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행동이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만이 당신의 행동을 진정한 선함으로 만듭니다. 둘째, 거절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선함은 나라는 주체를 단단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조건적인 예스맨이 되는 대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자기 비판이 아닌 자기 인정으로 선행의 동기를 바꾸십시오. 당신이 베푼 친절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인의 보상을 기대하는 대신 당신의 행동에 대한 만족감을 오롯이 당신 스스로가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높이는 길입니다. 당신의 선행은 이제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착하게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비극은 타인을 위해 살았다는 착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착하게 살고 있는가? 나의 선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힘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당신의 선함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